단어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거의 논술에서 킬러급은 아니야. 논술에서 한 미디움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애들이 안 해놓은 애들은 무조건 애들은 다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와 안 한 해의 차이지. 그래서 그래도 아마 이제 연대 한양대는 우리 너희들도 좀 그런 생각 조금 가지고 있지만 연대 한양대는 올해만큼 내가 수능 정신을 아예 포기하고 논술로만 준비하겠다. 그러려면 우리 기하하고 확통 해놓은 애들이 좀 걔들끼리 싸움이야지. 걔들 그거 안 해놓은 애들은 결국 뭐 채점 해보면 채점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확통하고 기하를 완벽하게 좀 잡아놓은 애들, 그 애들이 이제 연대 한양대 싸움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한양대는 학교 내신 학교에서 되게 공부 잘했던 애들 시험 보러 가더라도 좀 당하고 오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얘같이 따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실질 경쟁률은 아마 한 10대 1에서 한 5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확통 기하 한 애들 기준으로 보면. 자,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이라 하죠, 이쪽을. 2차 곡선. 식이 2차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차 곡선인데 원래는 이제 원도 있어요. 여기에 원래 원도 있었다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있고, 그 다음에 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쌍곡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포 타쌍, 사자하는 것처럼 보이네.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걸로 넘어가고 이제 애들이 분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고1 걸로 가고 나머지 이 세 개가 기하로 넘어가는 거죠. 기하.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 원 같은 것도 기하 넘어가도 기하 있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도형 문제 대표적인 걸로 배우기 위해서 이 원을 거기에다 이제 배치했지만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이 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얘기들을 잘 뒤집어 봐봐. 그래야 이것들이 좀 잘 잡힌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패밀리거든. 같은 패밀리인데 이것을 학습하는 이 프로세스 있잖아. 이게 그죠? 맨 처음 뭐 배워? 정의 배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과의 관계 배우잖아. 그 다음 뭐 배워? 접선 배우잖아.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쭉 진행하잖아. 그 다음에 이동도 배우잖아. 이동. 그죠? 이동. 그 이동은 이제 도형 전반에 대한 이동. 그 다음에 부등식 영역도 있었는데 지금 부등식 영역이 없어져서 근데 가끔 모의고 수리 논술은 나와 그게 부등식 영역이 또.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는 지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서 한 20% 정도는 고난이도 문제에서 싹 들어와요 이게 부등식 영역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을 배우는 이 내용의 프로세스가 여기에서 똑같이 작동한다 이렇게 봐야 돼. 이해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정의지, 정의. 이것은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원 그러면 식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원 그러면 식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정의를 놓쳐버리면 식 하나가 빠지게 돼. 그래서 이 정의. 자, 그래서 정의를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이걸 한 방에 정리해가면서 한 방에 잡으려면 될 거야. 좀 유기적으로 해서 한 방에 잡아내면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하지. 우리가 따로따로 원래 이제 뭐 수업하면 포물선 한 타임, 타원 한 타임, 쌍곡선 한 타임 해가지고 한 3번 수업이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무식하게, 좀 더 무대뽀로 그냥 3개를 한 강좌에서 이제 담아내가지고 우리 것으로 잡아놓자고. 자, 그럼 이제 이 포물선이라는 거, 뭐냐? 파라볼라라고 그러죠, 파라볼. 포물선. 그래서 이 포물선은 준선이 있어요, 준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직선이겠지. 썸씽, 한 직선이 있고 준선과 한 점이 있어. 그걸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준선과 초점과의 거리가 같다 이거죠. 거리가 일정. 이게 포물선이야. 그러니까 포물선 그러면 봐봐. 포물선 그러면 이 얘기가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이 식이 있다고 이제 생겨버린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갖다가 거리가 같은 점을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이렇게 같다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니까 여러분은 2차 곡선의 식이 돼서 y제곱은 4px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거지. 그죠? 일단 정리만 먼저 한 다음에 식을 유도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워는 타워는 뭐지? 봐봐봐 책에 타워는 뭐라고 나와 있어? 두 초점이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지. 뭐 일정한 점들의 자치 뭐 이렇게 한데 여기까지만 쓸게. 두 초점이 있다고. 두 초점으로부터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쌍곡선은 용어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정의는 되게 비슷하죠. 두 초점은 있는데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뭐냐 여기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지. 차가 일정. 그지? 이 정의를 머릿속에 꼭 담아놔야 돼. 포물선은 준선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이 있을 거야. 준선 있고 초점이 있을 거야. 거리가 같은 거지 그냥 거리가 같은 거고. 타원과 쌍곡선은 두 초점이 나오죠. 두 초점이 나오고 요놈은 거리의 합이고 요놈은 거리의 차고. 여기까지.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거 유도해봤지? 학교 교과서 유도하잖아 식이. 자, 뭐 유도하는 식은 뭐 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좀 빨리빨리 얘기할게, 설명할게. 그러면 이제 포물선이라는 건 뭐냐면 포물선은 한 준선이 있다고 그리고 초점이 있다고. 근데 봐봐, 우리가 애초부터 도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형이라는 놈을 우리가 이 직교좌표에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머릿속에 특히 논술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이 좌표라는 것은 하나의 툴이야 툴.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좌표를 그냥 내가 도입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도형이 굉장히 이해가 잘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건대 논술 문제도 그렇단 말이야. 갑자기 도형만 나와. 근데 그것에 대해서 풀어라라는 건데 좌표계를 도입해도 좌표계 도입한 자체가 이미 나는 좌표계를 옮겨놨다. 그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야. 풀이 방법.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그림을 해석을 할 거야. 근데 내가 그 그림을 갖다가 모눈종 위에다가 그림을 싹 옮겨가지고 보면은 비율이 어떻고 뭐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코가 크고 눈이 크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 도형이라는 것들 좌표로 옮겨놓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좌표로 옮겨놓고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지? 초점과 중점은 내가 정해놓을 수 있잖아. 좌표를 똑같은 상황으로 옮겨놓으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이렇게 준선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초점이 여기고 준선이 이렇게 돼도 되겠지. 식이 엄청 복잡할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라면 식을 이렇게 잡으면 되게 수식 전개가 편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뭐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고1 때 파푸스 정리를 증명할 때도 그렇게 설정하거든. 응?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P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거리가 같으니까.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어디 지나 원점 지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렇게 거리가 같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니까. 그러면 식만 써볼까요? 그럼 이 점을 뭐라고 그래 항상 x, y와 동점이. 그지? 그럼 이 거리는 뭐가 돼? 이 거리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p가 되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어떻게 돼? 요 거리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치? 여기가 p, 0이니까. 이해가요? 글씨 잘 보여? 오늘 묘하게 글씨가 좀 작게 써지네. 유튜브 동영상을 의식해서 그런가? 되게 작게 써지.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선생님 유튜브로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했어. 저기 앞에다가 이제 그림도 넣고 그죠? 학원 홍보도 넣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막 좋아요,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것도 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지? 대학교 가면 뭐 해야 돼? 선생님 도와줘야지. 알바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변을 제곱합시다. x 플러스 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그죠? 이거 넘기면 4px 되니 4px가 y 제곱이 된다.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거 얘기하면 끝나. 끝나는데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꿨다고 치면, 그지? 야, 꼭 이렇게만 잡으라는 법이 있어? 초점을 여기다 놓고 준선은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보면 뭐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이것이 y는 x에 대하여, y는 이렇게 x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요게 1이 가고,